예, 저는 우리 학교에서 몸과 동작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춤 동작 중심 표현예술 치료, 혹은 동작 심리, 혹은 트라우마와 몸, 뭐 그런 그 몸과 혹은 예술 치료와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전통적인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의 치료 기법이 뭐냐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사건들을 기술하는데 굉장히 치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왜 경찰서에 가면 그런 소리 하죠. 뭐 언제 그랬어요? 기억나요? 가해자가 뭐라고 했나요? 어떻게 때렸어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 자칫하면 그 사람이 다시 그 상처를 재경험해서 치유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우리가 다룰 때 트라우마 치유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때 감정을 꺼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그 트라우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내 몸에 신경적으로 그 갖춰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사례로 이분이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저기서 차가 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피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틀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트라우마에서 회복이, 말하자면 몸은 회복이 되는데도 계속 심리적으로 어떤 일이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그때를 떠올리면 자꾸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그때 그런 어려운 건 지나가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더라도 몸속에 그런 비슷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누가 빨리 뛰어오거나 혹은 빨리 지나가는 자동차만 보면 몸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또 그때 내가 다루지 못했던 불편함들,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못 견디기도 하고,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를 몸으로 치유한다는 말은 이때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스토리가 아니라 그때 내 몸에 남아있던 그런 에너지, 혹은 못했던 동작, 혹은 표현 못했던 감정들을 꺼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술이라고 하는 매체가 보통 우리가 말로 하기 어려운 걸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하기 어려운 걸 춤으로 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기 어려운 어떤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저게 뭐 귀여운 걸, 혹은 뭐 어색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어떤 움직임이나 혹은 그림으로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동작 자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표현하는 매체라서 트라우마도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처예요. 심리적 외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예술적인 매체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여기를 가리켜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우선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감정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화가 났어, 이렇게 알아차리는 걸 생각이라고 한다면, 화가 났다고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흡이 가빠지거나 몸이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 먼저 그 불편감을 느끼고, 그 불편감이 어떤 감정적인 불편함으로 느껴지고, 이걸 내가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혹은 힘들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과 움직임, 여기서 움직임이, 몸이라는 말은 감각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 감각하고 같은 말이라서 우리가 왜 움직임이라 이 말이,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오른다고 하죠. 막 씩씩거린다고 하죠. 몸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움직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막 돌아다니는 것도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것 외에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는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슬플 때는 몸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혹은 답답하면 안에서 막 조여드는 느낌이 들죠. 이런 걸 다 움직임이라고 하고, 움직임을 좀 더 큰 말로 하면 몸이라고 불러요.
감각, 움직임, 몸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서적으로 드러나는 걸 감정이라고 하고 인지적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셋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것에. 예를 들어서 가을이 왔어. 그러면 아, 가을은 뭐 하늘도 맑고 되게 좋지. 그런데 드러나기는 색깔로 막 단풍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세 가지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춤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거나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3살, 4살쯤 되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시면 아이들은 늘 춤을 춰요. 슬프면 막 발로 막 구르면서 혹은 기쁘면 펄떡펄떡 뛰고 또 아이들 누구든지 막 TV에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막 엉덩이 흔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본 사람들은 누구나 어렸을 때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춤추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 몸이 뭔가 자꾸 내 몸을 느끼는 걸 좀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색함 혹은 긴장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혼자서 풀기는 참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룹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몸이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리듬에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리듬에 반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삶이 리듬이에요. 말하자면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혹은 같이 사는 친구들이 늘 변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쩌면 때로는 아, 쟤는 저런 사람이야. 그래서 쟤한테 화가 난 게 있어. 그러면 늘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나는 아직 리듬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화났다가 풀어졌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리듬을 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리듬을 나도 같이 타서 여러분들이 음악의 리듬을 맞추는 건 그냥 춤을 추는 것 뿐이 아니라 어쩌면 삶에서도 이 삶의 리듬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이 하고 싶은데 지나갔어. 그랬으면 이렇게 내버리고 그래 또 시작해보자 이렇게 그런 걸 다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듬을 타는데도 아주 중요한 게 춤의 리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긴장 잃어버리는 긴장을 놓는 일을 우리 그런 함께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지지적인 그런 수업 시간 혹은 그런 그룹 안에서 여러분들 함께 있다 보면 저절로 어릴 때 춤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를 선택하고 여기를 오시는 건 굉장한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할까 수업 시간 안에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고 있는 걸 정말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 이론에서 배우는 칼 로저스는 이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교우들과 또는 교수님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는 이론을 배우는 학교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우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소망하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로 그리고 이 세상으로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인데 아마 그런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나가시면 저절로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걸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